안녕하세요. 가끔씩 이렇게 행운의 편지를 받는 하자마 골프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위반한 것은 아니고 어머니가 위반하신 건데 고지선 제게 날라와요. 어머니 차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 세금 탈세 같은 나쁜 이유는 아니고요. 오래전 동생이 어머니 차를 타고 가다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차량 명의를 제 앞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만약 큰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나이가 너무 어려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차량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해놓은 것과 비슷하고요. 오늘의 내용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처럼 싼 걸로 내면 호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금연란을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나와 있는 범칙금은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죠. 물론 이 경우는 벌점이 없다고 나오지만요. 그 아래쪽의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 경찰관이 아닌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니까요. 바로 옆에도 구분이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위반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 내에 3만 원을 내면 범칙금, 3만 2천 원을 내면 과태료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벌점도 없으니까 범칙금을 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아요. 맞습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벌점도 없는데 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라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나가서는 이 아저씨 바보 아니야? 내지는 정부의 국고를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이유는 보험료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 따라 많게는 20%, 적게는 5%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20%가 오르는 경우는 무면허나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니까 뭐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말고도 속도위반 2번 혹은 3번이면 5% 구간에 들어갑니다. 만약 속도위반이 4회 이상 되면 10%가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편이 나은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니까요. 또한 과태료는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의 금액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처럼 2,000원 아끼려다가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까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게 나아요. 뭐 외우는 게 귀찮은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비싼 걸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조금 다른데요. 과태료는 안 내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돼요. 여기서 더 지나면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 후에 공매로 넘겨서 체납된 과태료를 충당하게 되죠. 범칙금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며 이 통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결 심판이 청구됩니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제한되죠. 그러니 날짜에 맞춰 내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운전 중 의외로 불법인 행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휴대폰 사용이죠. 사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벌점 15점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입니다. 물론 정차 중이나 긴급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로 통화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유튜브 시청은 안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범칙금 5만원, 웅덩이를 지날 때 보행자에게 물이 튀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의 창문이 쓱 내려오며 야 이 개 어쩌고 차 세워 라고 도발하는 운전자들이 있죠. 이런 경우 도로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죠. 이때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좋아요. 만약 내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위협 운전 등을 하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죠. 이런 보복운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난폭운전도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차량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에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위생환경, 이거 어렵네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에요. 사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에어컨 또는 히터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을 내는 게 좋은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법이 될 수 있는 교통법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보를 서로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안전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행운의 편지 같은 거 받지 마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즈마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